여러분, 요즘 금융계에서 정말 난리난 숫자가 하나 있거든요. 바로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니, 이건 그냥 조단이라고 하면 안 돼요.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인데 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던져볼 질문이죠.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회사가 될 수 있을까? 와, 정말 대담한 질문이죠. 이게 과연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인지 아니면 정말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바로 이 숫자입니다. 317조. 317조 원. 이게 뭐냐면요.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예측한 삼성전자의 2027년 딱 1년 동안의 영업이익이에요. 와,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 아닌가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도 잘 안 오죠? 아니, 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온 걸까요? 이 예측 하나 때문에 지금 전 세계 금융계가 아주 들썩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숫자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가 뭔지 그 맥락을 하나하나 까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충격적인 이익 예측. 도저히 이 예측이 어디서부터 튀어나온 건지 그 시작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이건 뭐 거의 폭탄 선언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 보고서를 쓴 바로 그 모건 스탠리가 뭐라고 했냐면요. 메모리 반도체에 혹독한 겨울이 온다고 경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딱 1년 만에 180도 말을 바꿔서 이제 슈퍼사이클이 온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 정도면 거의 변심 아닌가요? 대체 그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그 이유가 바로 두 번째 파트의 주제입니다. AI 메모리 골드러시. 여러분 옛날에 골드러시 때요. 다들 금캐로 달려갔잖아요. 근데 그때 진짜 돈 번 사람들은 누굴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 금캐는 데 필요한 곡괭이랑 청바지 판 사람들이죠. 지금 AI 시대에 삼성전자가 딱 그 곡괭이를 파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구조가 정말 단순하면서도 강력해요. 한번 보세요. AI 혁명이 막 일어나니까 이걸 뒷받침할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 안에는 수천, 수만 개의 엄청나게 강력한 GPU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GPU가 혼자서는 일을 못해요. 옆에 HBM이라는 초고속 메모리가 찰싹 붙어 있어야 제 성능을 내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 지금 이 HBM을 만들어 달라는 곳은 줄을 섰는데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파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죠.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 된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HBM, 이게 도대체 뭐냐면요. High Bandwidth Memory,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생각해서 메모리 반도체를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차곡차곡 쌓아 올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AI의 뇌라고 할 수 있는 GPU 바로 옆에 딱 붙여주는 거죠. 그래야 AI가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눈 깜짝할 사이에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말 그대로 AI 시대의 심장 같은 부품인 겁니다. 자, 그래서 핵심이 뭐냐? 2026년쯤 되면요. 이 HBM 같은 첨단 메모리 시장은 그냥 완판 상태일 거라는 거예요. 물건이 없어서 못 판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엄청난 물건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딱 3군데,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딱 3곳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이러니 이제 가불관계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죠. 자, 그런데요. 지금까지 너무 좋은 이야기만 한 것 같죠? 그래서 세 번째 파트에서는 조금 더 냉정하게 세부 사항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장밋빛 전망 뒤에 우리가 꼭 확인해야 할 것들은 없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아니, 이거 너무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예측을 고지고대로 믿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따져봐야 할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 그리고 숨어있는 리스크는 없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은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모건 스탠리가 예측한 317조 원은요. 회사가 반도체 팔고 핸드폰 팔아서 번, 그러니까 순수하게 장사해서 남긴 돈인 영업이익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애플이 얼마 벌었다 하면서 전 세계 기업들 순위 매길 때 쓰는 건 여기서 세금도 내고 이자도 내고 다 떼고 진짜 최종적으로 남은 돈, 바로 순이익이거든요. 그러니까 317조 원을 애플 순이익이랑 바로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이 엄청난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려면 몇 가지 허들을 넘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AI에 돈을 쏟아붓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갑자기 투자를 줄이면 어떡하죠?
아니면 예상치 못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고요. 또 삼성전자 내부적으로 차세대 HBM을 제때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할 수도 있고, 반대로 경쟁사들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치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수들이 다 있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방금 말씀드린 이런 리스크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왜 투자자들은 이렇게 삼성전자에 열광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실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숫자를 한번 보시죠. 1,000조 원, 시총 1,000조. 이게 바로 최근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기업 역사상 최초로 찍은 시가총액입니다. 시장이 삼성의 미래에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상징적인 숫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 기대를 누가 주도하고 있을까요? 이 그래프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지난 1월에요. 국내 개인 투자자랑 기관은 삼성전자 주식을 팔았어요. 근데 그 물량을 누가 다 받아갔냐?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무려 1조 원어치를 순매수했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보다 삼성의 미래를 더 밝게 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그리고 이런 흐름의 배경에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 이게 뭐냐면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이상하게 제 가치보다 싸게 평가받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할인 딱지를 떼어낼 때가 됐다는 기대감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최대 경쟁사인 대만의 TSMC랑 비교를 해보면요. 삼성전자의 가치평가 지표, 그러니까 주가가 얼마나 고평가 혹은 저평가 됐는지를 보여주는 PER이라는 숫자가 훨씬 낮아요. 투자자들은 바로 여기에 주목하는 겁니다. 삼성이 TSMC만큼만 평가받아도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겠네? 이 격차가 줄어들 거라는 기대감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어느덧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쭉 한번 정리해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마지막 질문에 다다르게 될까요?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11조 1천억 원. 이게 삼성전자가 2025년에 주주들에게 나눠준 배당금 총액이에요. 심지어 특별 배당까지 해가면서요. 이렇게 번 돈을 주주들과 적극적으로 나누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믿음이 더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결론입니다. AI 슈퍼사이클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흐름이에요. 그렇다면 질문은 딱 하나로 귀결됩니다. 과연 삼성전자는 이 역사적인 기회의 파도에 제대로 올라탈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앞으로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리게 될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바로 지금 그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